들어간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CES 2022의 JTBC 한종훈 기자입니다. 갑자기 방송을 들어가서 좀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CES에는 지난 2019년도에 왔었고 지난해는 2020년에 왔었고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돌아와서 못 왔고요. 이번에 2년째 다시 오고 있습니다. 제가 총 CES를 오게 된 게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방송 보니까 한 10번 이렇게 넘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 저는 지금 JTBC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원래 이제 미디어 전문을 기자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아니면 콘텐츠 중심으로 주로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는 그 CES하고 크게 관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수년 만에 계속 이제 CES에 좀 자주 오게 되는 그런 게 생겼는데,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엔터테인먼트하고 테크와 결합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실 엔터테크라는 말은 CES의 공식 그 전시 카테고리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엔터테크가 글로벌 미디어 비즈니스에 워낙 중요한 부분에 있고, 그리고 사실 미국이 엔터테크의 중심이기 때문에 CES도 이 엔터테크의 다양한 것들을 담으면서 사실 그 이번에 블록체인과 NFT,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코너 나왔지만 전반적인 모든 그 발표되는 세미나 그리고 기업들의 제품들에 대해서 다 엔터테크가 녹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간단히 말해서 엔터테크가 이제 그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전기차에서 그 음악을 듣는다든가,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서 음악을 듣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발표됐던 소니 같은 경우도 비전 5라는 컨셉카를 내놨는데 그 안에 이제 보니까 스크린이 이제 꽉 찰 정도로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술과 엔터와의 만남, 이런 것들 엔터테크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캘리포니아 지역이 엔터테크의 중심이에요. 이 이제 캘리포니아 남쪽 LA가 엔터테크의 중심인데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LA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헐리우드가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크리에이터들도 모여 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는 또 실리콘밸리라는 또 이제 그 플랫폼 빅테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곳이 이제 캘리포니아고, 그 중에서 LA가 이제 최근에 엔터테크 쪽으로 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크런치베이스라는 사이트를 따르면 2020년에 엔터테크 스타트업에만 한 2,300억 이상이 투자된 걸로 돼 있고, 사실 미디어에서는 지난 8월이죠. 상징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원래 사실 미디어가 중심이 저쪽이 워싱턴이나 뉴욕 쪽이었거든요. 근데 뉴욕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디스커버리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워너미디어하고 합병을 하는데요. 그 합병을 하면서 이제 주거지를 그 뉴욕에서 LA로 옮기겠다. 사실 그 미디어 중심이 LA로 옮기고, 그 이유는 전통적인 비즈니스는 이제 뉴욕 쪽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엔터테크, NFT, 메타버스, 주로 기술가 만나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비즈니스들은 LA 쪽을 사실 피하고는 비즈니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LA로 옮기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엔터테크 지역에 엔터테크 관련해서 이제 스타트업 창업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는 이제 물론 이제 실리콘밸리가 제일 창업을 많이 하는 지역이고, 사실 두 번째가 LA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은 그 창업의 어떤 산지가 되고 있고요. 사실 더밀크도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집중해서 취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계 최대 이제 음원 업체죠. 그 스포티파이라는 데도 LA에 아주 큰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이 크리에이터들과의 만남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최근 엔터테크는 제가 지금 크리에이터를 말씀드렸는데, 기존 그런 어떤 언론사들 그리고 미디어들, 헐리우드 기업들뿐만 아니라 사실 크리에이터 경제, 최근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만나면서 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작품을 만들고, 또 이들이 또 만드는 TV나 영화 같은 것들을 또 수익하는 방법을 또 기술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크리에이터 지원 플랫폼이나 아니면 이제 그 쇼폼
그런 온라인 방송들, 그리고 그 아바타, 사실 뭐 메타버스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바타 중심에서 자신 아바타나 아니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들이 이제 주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활동하게 되는 그런 아바타들을 만들어서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이런 것들이 또 LA 지역 그 엔터테크의 중심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아바타들이 이제 새롭게 모여서 공연하는 이제 그 메타 공연 이런 것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좀 전에 발표 소니가 이제 기자간담회를 삼성 전에 했었는데, 소니도 11월 달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이제 뭐 MOU를 맺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게임 플랫폼이 있는데 게임에서 이제 버추얼 그 팬클럽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실 그러기 엔터테크의 중심이죠.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LA 쪽에 진행이 중요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사실 그 CES도 이런 중요한 흐름을 이제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엔터테크는 뭐 이렇게 딱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NFT, 메타버스, 그리고 세미나 전시 같은 게 많이 집중을 돼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시면 아마 이 엔터테크의 기술이 접목이 안 된 데가 없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사실 과거에는 그 우리가 엔터테크 여기 많이 방문해 주신 분은 아시지만, 엔터라고 하면 그 어드버타이징,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나 카테고리가 쭉 있었는데, 사실 그거 이외에 그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클릭하면 이제 이번에는 블록체인과 그 디지털 커런시 그리고 암호화폐가 생겼죠. NFT. 그리고 그 사실 모든 발표에서 이런 VR 메타버스를 다 이제 접목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뭐 좀 전에 발표를 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를 발표를 하면서 그 메타 모빌리티를 구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메타버스에서 실제로 내일부터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는 이제 실제 부스가 만들어지는데, 현대차에서는 아마 그 자신의 아바타를 가지고 컨셉트카를 이제 타는 그런 모습들도 벌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엔터테크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CES가 이제 나오게 되면 CS 주최 측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주최 측에서 올해 트렌드로 했던 설명에서도 메타버스의 기업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뭐 스냅은 이번에 C스페이스에 전시를 하고 있죠. 그 스냅은 AR 글라스 내놓고 주로 메타버스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중에 하나인데, 뭐 스냅이나 그리고 이제 블록파티 그리고 FTX 같은 블록체인 업체들이 C스페이스에 등장을 하고 이거의 중요한 트렌드라고 또 CTA가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관심 있는 기업들, 큰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엔터테크에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저는 좀 오늘 어저께 발표를 했었죠. LG를 좀 집중적으로 봤어요. 사실 LG가 많은 이제 매체들이 뭐 OLED TV를 대형 TV를 내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플랫폼을 내놨죠. 근데 제가 사실 집중적으로 본 거는 그 LG전자가 이제 기자간담회 했었는데, 간담회에 NFT를 TV에서 론칭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스마트폰 플랫폼을 이제 TV에서 이제 NFT를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올레드 아트라는 그런 이제 스마트폰 플랫폼에서 이제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거래하는, 사실 이런 것들도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이야기고, 몇 가지 뭐 그 구세마 야오에 같은 몇 가지 예를도 이제 발표했었죠. 삼성도 사실 NFT 플랫폼을 해서 스마트 허브 홈을 내놓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스마트 홈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 삼성 스마트 TV에는 틱톡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틱톡 TV인데 세로로 된 틱톡 그 화면들이 이제 TV에서 보이는데, 그 PC에서 보는 틱톡들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TV를 통해서 틱톡을 확인하고 가족들끼리 틱톡 그 밈 영상들을 같이 보면서 토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사실 이런 이제 NFT 그 엔터테크 플랫폼들을 이제 삼성전자, LG전자들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제 이번에 CES의 특징이고, 아마 현장을 방문하시면 그 이런 엔터테크를 구현한 그런 하드웨어들 혹은 엔터테크의 플랫폼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훑어봤는데, 저는 온오프라인 다 같이 보니까 뭐 현장 방문이 이번에 또 어렵게 됐으니까 방문 안 하시더라도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유사하게 그런 서비스들을 볼 수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신 분들은
그 주로 미디어 기업들은 이제 C스페이스에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테크 사우스라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주로 그 제가 C스페이스는 자주 가봤는데 솔직히 이제 이 그림 소위 말해서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 천천히 보시면 어떤 솔루션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TV가 나오고 스마트 TV를 이제 둘러싼 그런 그 생태계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마트 TV 콘텐츠를 측정하는 그런 뭐 삼바 TV라는 데도 있고요. 그 아이스포츠라는 그런 주로 콘텐츠 광고 효과 측정하는 데도 있고 삼성도 거기서 이제 애드 플랫폼을 광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C스페이스에 가셔가지고 뭐 그림을 이렇게 좀 많이 보시겠다는 것보다 좀 천천히 이 엔터테크에 어떤 기술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훨씬 좋고요. 오히려 더 그림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 LG 뭐 이런 큰 회사들이 그 비주얼라이징 해서 엔터테크 많이 구현해놨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시고 아 이게 이런 컨셉들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엔터테크가 사실 엔터테크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 기획사 이런 데들만 있으면 사실상 좀 비즈니스가 진행이 안 되는데 최근에 크리에이터 경제랑 아까 말씀드린 붙으면서 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제 어제죠 언베일드 행사를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아바타들 일본 기업이 많더라고요. 그런 뭐 AR 업체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모션 인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자기를 따라다니는 카메라 이제 그 트라이포드를 만드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크리에이터들도 자기도 찍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업체들도 하드웨어 업체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엔터테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그러니까 CS가 올해 사실 블록체인, NFT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처음에 결정된 게 제가 뉴스로 접한 게 7월 정도예요. 그래서 지난해 7월인데 몇 개월 사이에 뭐 물론 이제 업체들 쭉 많이 오긴 했지만 사실 이거를 이제 전시회장에서 블록체인을 뭐 보여주고 NFT 보여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세미나들도 쭉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세미나들 한국에서 들을 수 있는데 세미나들도 좀 많이 재밌게 구현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번에 세미나에서 좀 제가 유심 있게 보는 거는 물론 한국에서는 유명하죠. 페리스 힐튼이 본인이 이제 NFT를 워낙 뭐 많이 하고 잘했으니까 페리스 힐튼이 직접 이제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도 5일이죠. 그래서 그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리스 힐튼은 또 로블록스에 자기 페리스 월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메타버스도 만들고 해서 그 페리스 힐튼이 하는 뭐 실제로 그 연예계에서 어떻게 사실 엔터테크의 중심이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 좀 더 쉬워지지 않으면 엔터테크 확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쉬워지는 그런 엔터테크를 구현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돼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거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이번에 이제 그 크게 보면 세 가지 세미나에서는 세 주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페리스 힐튼이라는 연예인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UTA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미국의 아주 큰 대형 그 연예 기획사입니다. 그리고 UTA라고 하는 데서 그럼 어떻게 자기들이 이제 기업들과 혹은 연예인들과 이제 교감을 하면서 NFT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리고 메타버스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이번 세미나에 쭉 이제 많이 소개를 하는데 UTA 출신들이 뭐 거기 소속 이제 뭐 임원이나 연구진들이 다양한 세미나에 이제 포진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UTA는 또 재밌는 사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C스페이스를 운영하는 그 미디어 링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를 인수를 했어 얼마 전에. 그러니까 미디어 전시 뭐 이런 NFT 엔터테크 이런데 사실 연예 기획사들 한국도 뭐 연예 기획사들이 뭐 사실 많이 하잖아요. 뭐 하이브라는 데도 있고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한 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이 미디어인데 미디어 중에 그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도 뭐 MBC도 NFT도 하고 뭐 다양한 회사들도 많이 내놓는데 그 폭스가 사실 NFT에서는 제일 앞서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폭스는 아예 그 NFT 관련해서 크리에이터 랩스라는 연구소를 하나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뭐 다양한 NFT하고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그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 예능 프로그램이죠. 이제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미국에서 이제 매스키드 키즈라는 걸로 미국에서는 폭스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매스키드 키즈는 뭐 계속 수년간 계속 시즌을 이어가면서 미국에서는 1등인 이제 시청률이 계속 1등이에요. 근데 매스키즈를 딱 느낌이 오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스키드 키즈로 NFT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면을 다 이제 해서 다 바꿔 쓰고 또 가면을 쓴 저기 아바타들이 메타버스에 놀고 그래서 아예 그냥 매스키드 버스라고 하는 매스크 버스라고 하는 그런 거 구현했고 이런 것들에 이 실제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랩스라는 데서 했는데 이 랩스의 대표가 나와서 이제 그 이 연예 헐리우드와 그리고 이제 미디어와 그 엔터테인가 어떻게 접목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니까 그런 코너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또 말씀드리면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랩스는 그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NFT를 기반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최초로 이제 전 세계에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질문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뭐 쭉 계속 뭐 5일, 6일 계속 이어지는데 주로 이제 세미나는 한 5일 날 주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5일을 중심으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 NFT 지금 아까 질문 주신 분 중에 NFT 페리스 힐튼인데 페리스 힐튼이 가진 제품, 그러니까 뭐 그런 작품들을 많이 NFT로 내놓는 것 같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러니까 이번에 페리스 힐튼이 아예 이제 뭐 어떤 연예인 셀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이제 CEO로 나오는 거예요. 마케팅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NFT도 하고 그리고 아까 로블록스라고 하는 뭐 그 거기서 이제 그 페리스 월드라고 하는 그런 데서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런 이벤트도 벌이고 거기서는 이제 주로 팬들을 초청해서 현장에서 이제 그 몰입감을 더 높이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마 이런 셀럽들을 중심으로 해서 NFT가 많이 발전할 거고 아마 그 대표적으로 뭐 전통적으로 CS가 이렇게 그 한 명씩 셀럽을 주로 초청을 해서 이제 많이 세미나를 진행해 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페리스 힐튼이 사실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페리스 힐튼이 상당히 그 유행을 했을 텐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오프라인 진행하지만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서 아마 조금 화제성이 떨어지긴 할 텐데 그래도 뭐 괜찮은 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소니 행사에서는 소니가 그 이게 삼성하고는 차별이 많이 되더라고요. 삼성이 어쨌든 삼성이나 LG는 그 제품의 중심으로 해서 아까 뭐 플랫폼으로 구축해야 되면 이쪽은 점점 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소니가 뭐 저기 톰 홀랜드가 직접 뭐 다 보셨겠지만 직접 현장에 나와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소니가 사실 제일 처음 설명했던 게 그 크리에이터는 이제 리밋이 없다, 경계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엔터테크의 또 중심이 그런 제작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걸 전시했냐면 이게 그 뭐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만달로리안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주요 SF 드라마인데 거기 쭉 드라마를 보시면 그 배경이 아주 심도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다 어딜 뭐 사실 아바타 때만 해도 아바타가 장가계를 중심으로 만들었고 어디 가서 로케를 했는데 가서 로케를 하질 않았어요. 대형 LED 월에 그 ILM이라는 회사가 만들었죠. 대형 LED 월에 그 이제 뭐 스타워즈 팬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보바펫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주로 이제 잘 사는 뭐 그런 어떤 행성을 이렇게 쭉 구현해 놓고 그 앞에서 연기를 계속 했거든요. 아바타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톰 홀랜드도 사실 그 이제 새로 나온 영화에도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뭐 스파이더맨 그런 걸 했고 이번에 소니가 그런 대형 LED 화면을 공개를 하면서 엔터테이크 구성이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될지 사실 그렇게 이제 구현했고요. 아까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 NFT 애니메이션 어떻게 될지 그게 제가 이름이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그리스 신화 관련된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그럼 당연히 신화니까 신들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신들 한 명 한 명들이 다 이제 NFT로 나오고 그 신들이 가지는 뭐 어떤 아이템들, 옷 그리고 뭐 그다음 액세서리
그리고 신들의 뭐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별도의 또 NFT를 매회마다 또 바뀌는 구조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게 원본인 아바타만 딱 완성이 되면 어떤 그런 NFT는 사실 이게 NFT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디지털에서는 이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액세서리 이런 변화가 너무 쉽지만 사실 그 이게 너무 흔하니까 그전에는 사실 희소성을 인정 못 받았는데 NFT는 블록체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희소성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분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원래 이제 그 어떤 신화적인 캐릭터에 몰입감이 있었던 관객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이제 그 신화에 접하는 관객들이나 오디언스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많이 그 소구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캐릭터 중심의 NFT는 몇 번 시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워너미디어 이것도 워너미디어 영화죠. 그 한국에서도 유명한 이제 매트릭스라는 영화 최근에 이제 신작이 나왔지만 매트릭스 신작이 나오기 전에 매트릭스도 이제 매트릭스 캐릭터로 해서 NFT를 내놨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보면은 이제 매트릭스 캐릭터가 이제 보면 다 이제 뭐 드는 가방이나 액세서리, 신발, 뭐 옷 이런 것들도 다 다르게 했고 뭐 이런 아바타 지금은 그게 구현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뭐 매트릭스는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구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이제 자기들이 산 아바타를 가지고 매트릭스 메타버스에서 이제 구현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곳에 나오냐면 지금 제가 크리에이티브 랩스라는 그 폭스가 인수한 그런 그 이 NFT 회사예요. 그 제조사 그런 데서 거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폭스는 제가 폭스를 뭐 제가 관계자가 아닌데 뭐 여러분 이제 뭐 광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올해 3월달에 열리죠. SXSW 거기에 거기에도 사실 이번에 블록체인 그리고 NFT가 아주 큰 세션으로 이번에 후원 세션 열리는데 거기에 공식 후원 미디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지금 CES에서 보실 분들은 블록체인 NFT 고 CES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각 그 미디어들 혹은 이제 뭐 심지어 존 디어 같은 농기구 회사들도 뭐 그런 어떤 미디어라 접목된 뭐 일종의 뭐 엔터테크를 좀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그리고 이제 밀크에서 이제 주로 소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중간중간에 내일부터는 아마 뭐 미국 시간 내일부터는 현장을 쭉 가시면서 좀 곳곳에 많이 소개해 주실 텐데 이런 것들을 좀 틈틈이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도 사실 이 보기 전까지 이 컨셉적으로 엔터테크가 어떻게 구현될 거라는 생각들을 사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엔터테크는 그냥 테마파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테마파크에서 과거에는 지금 유니버셜 같은 데 가면 아바타 같은 데 타면 이게 미디어 라이드 같은 거에서 쭉 몰입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구현될지를 이제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세대들이 점점 오고 있고 CS가 아마 이게 어떻게 구현될지 물론 이제 그대로 전통적으로 CS 나왔던 거대로 구현되지 않지만 CS가 앞으로 엔터테크가 어떻게 구현이 될지 혹은 엔터테크가 그러면 어떤 흥미를 유발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밀크 이제 유튜브 방송하고 기사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소스에서도 또 CS를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제가 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준비된 말씀은 뭐 그 많이 드렸고요. 정해진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방송이 끝나는지 모르겠네요. 뭐 농담 반 진화 섞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저 엔터테크는 아마 올해 더 이제 붐업이 될 만한 콘텐츠고요. 그래서 이번 CES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비주얼라이즈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앞으로 아마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들도 몇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셔서 감사합니다.